네, 안녕하세요. 어제하고 그제 그 사무실에 전화도 많이 오고 실제로 막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 서둘러서 파이코인을 이제 사시겠다고. 근데 저는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샀던 것 중에 12 그러니까 7을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1년간 7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400만 원 날라갔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파이코인은 지금이면 300만 원이면 산다. 근데 오늘 가격이면 200만 원에도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즐겁다.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안 사게 된다. 사지지도 않는다. 진짜 바닥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이걸 사시겠다고 오시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2026 올해부터 파이코인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촉매제가 지금 없어요. 확실히 이게 확 올라간다는 촉매제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저점 매수할 처지는 아니죠. 그리고 언론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뭐 보셔야지 언론에 후들리시면 절대 안 되는데 자기가 딱 앵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제가 나뭐 700만 원 중에 400만 원 날라가도 나 기분 좋다. 기분 안 나쁘다. 또 뭐 지금 사면 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올라갈 때와 가령 예를 들면 7개월 동안 내려가면 3개월 동안 올라갑니다. 3개월 동안 사기 힘들어요. 내릴 때 사야지. 그런 걸 아니까 제가 뭐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물타기를 하거나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욕심 안 내고 그냥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모아가는 거죠. 파이코인 정말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케빈 워시. 이름만 들으면 아시겠죠? 이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이에요. 어제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막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정말, 정말 뭐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죠. 그동안 30년간 이 월가와 이 연준이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자기네들이 패러다임을 만든다고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패러다임을 많이 만들었죠. 전부 숫자화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바람에 뭐 부산, 광주, 뭐 은평, 서초 차량 번호 이렇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지방 같은 데 가면 막 하면 저 사람 서울에서 왔나 보다. 저 사람 뭐 시골에서 왔으니까 길 모르나 보다 봐줬는데 이걸 전부 숫자로 해놓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사람도 삭막해졌죠. 그렇게 모든 것을 숫자로 하던 것이 지금 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금, 은 가격 폭락, 이거 어제 미리 만들어 뒀는데 제가 어제 영상, 지금 뭐 7만 달러도 붕괴됐죠? 비트코인이. 사람 하나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연준에 이사를 했어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하는 거는 대차대조표 축소예요. 대차대조표는 자산하고 부채가 있잖아요.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려면, 가령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산 재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3억 원 주고 땅을 샀는데, 할아버지가 땅을 샀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은 뭐 한 30억이다. 그러면 이걸 30억으로 하는 거죠. 30억으로 하게 되면 대차대조표가 확대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자산 재평가를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혹은 내가 30억 주고 집을 샀는데 이게 지금은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냥 대체대조표를 그냥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러니까 이거를 축소하겠다. 이거를 축소하겠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연준이 이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통화량과 금리, 돈의 수도꼭지와 통화량 뭐 이런 어려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왜 금리 인하, 뭐 양적 완화, 뭐 테이퍼링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돈 풀기랑 같이 했다고요. 돈 풀기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욕탕이 있는데 우리 왜 목욕탕 가게 되면 그 두꺼비 해갖고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물이 계속 나오고 어느 정도 이렇게 넘쳐나잖아요. 어느 정도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준 의장은 뭐냐면 그래 수도꼭지는 그 두꺼비 입에서 물 더 많이 나오게 할게. 더 많이 나오게 할게.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런데 밑에 배수구를 빼버리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돈 빌려서 투자했던 것들이 큰일 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일본의 엔화 자금이죠. 우리나라도 30년 전에 일본 엔캐리, 일본이 뭐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이랬으니까 일본 돈 빌려다가 달러를 사면 3% 4%씩 이자가 붙었으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자금도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뭘 할 때 분명히 위에서 이게 오거나이징 하는 이런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전반적으로 아키텍처라고 하죠. 아키텍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담배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담배에 그렇게 흉악하고 막 살벌한 그런 게 전 세계에 다 어떻게 들어가죠? 잘 사는 나라랑 못 사는 나라랑 이게 담배도 필요가 다르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군대 가면은 이틀에 하나씩 화랑 담배를 줬는데 담배 피라고 못 살 때는 담배 농사는 이게 못 사는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부터 저 아프리카 국가까지 전부 다 담배는 막 큰일 나는 거로 되길래 야 이게 참 누가 법을 발표하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 것처럼 연준 이사 딱 일본 금리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딱 하고 연준 이사 연준 이사를 이제 케빈 워시를 했는데 대차 대조표 축소한다 그러고 야 이거 뭐 수영장이 더 낫겠다. 수영장 물 빼겠다는 소리네. 수영장에서 다이빙도 하고 이제 다이빙은 못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이빙 하는데 들어갔던 게 대표적인 게 레버리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 지금 경기가 나빠진다는 소리인데 경기가 나빠지고 돈을 더 푼다라는 거 아니야?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야 이거 달러 가치 또 똥값 되겠네. 빨리 대체 자산 사야지 하고 금 사고 은 사고 비트코인 사야 되는데 웬걸 비트코인 금 은 다 집어 던지네. 왜 집어 던지죠? 전부 비트코인 ETF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선물로 들어갔던 레버리지 돈들이 왕창왕창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차트 해놓고 비트코인 참 그렇습니다. 그 마이클 세일러 좀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지켜봐야죠. 뭐 그냥 이제 그랬죠. 세상이 공식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움직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내리면 주가나 이런 게 올라가긴 해요. 금리가 이거 까만 게 금리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이게 올라가긴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도 올라가잖아요. 요게 진짜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도 올라가는 거. 요게 최근에 많았거든요. 원래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가는 좀 빠지게 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 살 게 아니라 채권 사야 되니까. 더 내리면 채권이 아니라 부동산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가 계속 내리면서 부동산 값이 막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왜 올랐죠? 계속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준 의장이 수영장 물 뺄래.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동원됐던 이런 자산 가격들의 거품이 다 빠지는 거죠. 제가 사는 동네에 이 서울 서초동의 집값도 저는 굉장히 많이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3년 내로.
왜 그러냐면 대학이라는 것도 이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여기에 뭐 학원이 좋고 학군이 좋고 뭐 이런 소리들을 했는데 지금 그런 거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뭐 7만 달러 내려서 6만 2천까지 갔더니 6만 4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아니 비트코인은 그럴 수 있는데 파이코인 너는 뭘 했다고 같이 내리냐? 이래갖고 지금 파이코인이 뭐 원화로 200원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함부로 촉매제 없다 지금 함부로 저점 매수하지 마라. 어제도 뭐 두 분 찾아오시고 뭐 전화도 오고 하는데 춘천에서 오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도 그랬는데 아니다 지금 사시더라도 천천히 사시고 비싸게 사더라도 살 때 사야 된다. 그거는 내가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다. 비싸게 사더라도 살 때 사야지. 싸다고 막 지금 뭐 핸드폰도 잘 못 만지시는 분들이 뭐 OKX 해서 사신다고 그거는 아니죠. 그건 정말 아니죠. 그래서 좀 판을 좀 보셔야 되고 또 이렇게 내렸다가 또 반등했다가 이제 자리 잡는 걸 보셔야죠. 또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뭐 이렇게 내리면 뭐 얼마까지 내린다 그랬다가 또 오르면 또 얼마까지 오른다 그랬다가 그런 것을 언론이 그걸 써요. 사람들이 그런 거면 좋아하니까 신문 기사는 맥시멈 3일입니다. 3일 말 바꾸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는 이제 뭐 덩달아서 내리는데 뭐 좋다고도 볼 수 없고 나쁘다고도 볼 수 없어요. 뭐 비트코인 추세선도 깨졌지만 파이코인 추세선도 깨졌죠. 근데 이게 여기 파이코인은 좀 경우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투기성 암호화폐가 아니었잖아요. 가치 저장형 암호화폐가 처음부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활용 암호화폐고 실명화되기 때문에 정말 얘네는 앞으로 좋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 그러나 지금이 저점이라고 사시는 거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신 거예요. 저점이니까 사야 되겠다. 그 생각 갖고는 돈 못 벌어요. 오르더라도 제때 사야 되겠다로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제가 이거 오르더라도 제때 사야 되겠다라는 거 20년 이상 공부한 겁니다. 바보같이 굴다가. 이번에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잖아요. 베산트. 물어본 거죠. 의회 청문회에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매입하거나 지금 이렇게 하는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부가 은행들에게 비트코인 매입을 지시하거나 세금을 투입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막 우리나라는 막 국민연금 보고 주식 사라 그러고 예전에는 뭐 한투, 국투, 대투 보고 주식 사라 그러고 참, 참, 그렇죠. 근데 뭐 미국도 이제 위급한 경우엔 그럴 수 있는데 아니다. 나는 그런 재무장관이고 금융 안정을 감시하는 의장이지 뭐 사라 마라 저거 막아라 더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부 예산으로 암호화폐 사들이는 구제금융 안 된다. 그랬더니 언론들이 뭐라고 막 야부리를 푸냐면 이게 루미스 법의 공식 폐기를 내가 참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이렇게 말해도 모르고 저렇게 말해도 모르니까 하는 루미스 법 얘기는요.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취임하고 작년 7월 달부터 나왔어요. 7월, 8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2025년 7월 전략비축 루미스법이란 폐기 입장. 2008월 18일 전략비축 루미스법 끝내 폐기. 백악관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암호화폐 전략자산 지금도 보면 유튜브 보면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뭐 이런 거 전략자산 한다고 그리고 이게 다 작년에 끝난 건데 오늘 내리니까 비트코인 전략비축 루미스법 공식 폐기. 재무장관이 얘기했으니까 공식 폐기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샀는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루미스 퍼펙이. 재무장관이 얘기했더니 또 루미스 퍼펙이. 아니, 전략자산을 티내고 삽니까? 전략자산을 티내고 사냐고요.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금 뭐 예를 들어서 금 5천 톤 샀다 그러면 실제로는 쟤네 한 15,000톤 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게 언론이니, 언론 보고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나쁘더라도 오를 때 사면 되고요, 좋더라도 오를 때 사면 되고, 비싸다고 팔면 안 되고 내릴 때 팔아야 된다. 고점에서 팔겠다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 이거 끝났다라고 할 때 파셔야 된다고요. 저도 뭐 이거 가지고 한 20년 고민을 한 거죠. 20년 고민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는 좀 방향을 잡아서 제가 영상 공부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해드린 거고, 그래서 뭐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 다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재무장관이 다시 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이 앙드레 코스탈라니 같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빼서 채권 사고, 더 내리면은 부동산 사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그런 거죠. 미국이 금리가 계속 올랐는데, 미국이 금리가 계속 올랐는데 왜 올렸죠? 경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인플레이션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거 제대로 한 건데, 이게 사람들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와 이런 코인 가격이나 주가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돈을 못 버는 거야.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올랐네 이렇게 보는 거죠.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입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꼭 이게 1대1로 대응 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이번에는 경우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 금리 풀을게. 금리 내릴게. 달러 약세해도 돼. 근데 대차 대조편 좀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 미국도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했고 부익부 빈익빈이 전 세계적으로 갔고 어제 영국 총리 야당 대표한테 아주 개떡당하던데 평생 공산주의자 하더니 소원 푸셨군요 이러면서 이제 한 30년간 공산주의가 뭐예요? 위에 1%가 다 갖고 나머지 99%는 먹이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미국도 했었고 영국도 했었고 특히 독일이 했었고 전부 30년간 그러다가 지금 수영장 물 뺀다 그러니까 정신 차린 거죠. 월가, 뭐 빅테크, 빅머니 이런 게 전부 그러다가 왜 미국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중산층의 표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 백인 중산층들한테 표를 받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미국 민주당은 아주 부자들의 돈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 인심 쓰는 정책을 하면서 이민자 정책이니 뭐 선거 정책이니 이렇게 했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뭐 돈 나눠주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저도 뭐 정부에서 돈 나눠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참 누구한테 이렇게 뭐 선물 한번 받거나 명절 때 정말 글이라도 한 상자 받으면 참 그 사람 욕하기도 뭐한 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그 귤 받았다고 그 사람이 부자 됩니까? 수영장 물 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대조표 축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집값이 내려옵니다. 이러면 자산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생산성은 확장이 됩니다. 화폐의 구매력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돈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 달러 약세 정책을 해야지. 우리도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은 좋지만 수입이 부담스럽죠?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고 미국이 뭐 석유도 수출하고 가스도 수출하고 이제 중국에 있었던 제조업을 중국처럼 저노동 임금은 아닌 로봇으로 대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산층들이 제대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파이코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태계에 있는 생태계에 도는 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내린다고 파이코인도 내리지만 이게 지금 경제를 보는 앵글이 옛날 거 다 버리시고 새로운 앵글로 보셔야 돼요. 지금 저점 매수하실 때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좋다. 근데 언제 좋은 걸 확신할 수 있느냐? 올랐을 때. 지금이 아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귀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